안녕 강냉이 친구들, 오소리TV 교육과 전문의 이동훈 원장님이야. 뽕! 오늘은 장애가 있는 분들의 구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 거예요. 무슨 교정 채널에서 별걸 다 하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교정 채널이 아니에요. 여러분, 저희는 온갖 걸 다 이야기하는, 전 치과의사잖아요. 치과의사면서 동시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만담 유튜버예요. 만담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의 구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. 이 이야기를 왜 하냐? 왜 하냐면 이제 지난번에 전동 칫솔 리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전동 칫솔 얘기 나온 김에 하고 싶었어요, 이야기를. 또 한 가지는 장애가 있는 분들의 그 삶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,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. 여러분들은 장애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?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. 나한테는 뭐 나랑은 해당 사항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장애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선천적인 장애를 많이 생각해요.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출산 시에 장애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요. 아무래도 노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, 후천적으로도 뭐 이제 좀 슬픈 사고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장애를 누구나 가질 수도 있고, 또 노화에 의해서도 이제 몸이 불편해지면서 그냥 단순히 노화라고 볼 수 있지만 장애를 갖게 되는 거기도 해요. 그런 식으로 불편함을 갖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장애는 나랑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주변에도 생길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실제로 이제 교정 환자들을 보거나 일반 환자들을 쭉 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, 본인이 봤다가 나중에 본인의 가족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 경우가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그러니까 저랑 친해지면은 모시고 오는 거예요. 왜냐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. 병원에 딱 갔을 때 편하지가 않아요, 사실은. 왜냐면은 그냥 뭐 내과 계열이어가지고 그냥 말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문제면은 갔다 와도 상관이 없죠. 갔다 와도 이제 보고 하면 되는데, 그러니까 저희 치과나 이렇게 뭐 수술 같은 거, 그러니까 해야 되는 과에서는 발달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신체가 부자연스럽다거나 그런 지체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기구를 세팅하기가 좀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, 그리고 환자가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병원들에서 대부분 되게 방어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방어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, 볼 수 있는 케이스지만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가 한마디로 이제 다른 곳에 가봐야 된다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죠. 그러다 보니까 저와 관계가 많이 이제 친해지면은 그때 이제 좀 편하게 이제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. 물론 편하지 않겠죠.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요. 혹시 제 이제 뭐 누가 이제 장애가 있는데 혹시 봐줄 수 있냐 그러면 당연히 봐드려야죠. 이렇게 모셔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, 이제 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.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구강 위상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, 어떤 분들은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집에서 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이야기 하는 김에 의료진 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, 의료진분들 뭐 바쁘고죠. 우리나라는 약간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 하루에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.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없죠, 우리나라처럼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분이 오면은 진료가 확 마비가 되죠. 약간 일단은 마비가 되고 느려지기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조금 버리시고 그러니까 장애라는 건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, 여러분 그 의료진 분들이 안 봐주시면은 그분들은 또 갈 데가 없어요. 그러니까 계속 어디 이렇게 삥삥 돌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봐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, 봐줄 수 있다면은 최대한 봐주시는 게 모두에게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 하고 싶었고, 자, 그러면 일단은 치과적으로 예방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. 왜냐면은 치과 치료는 장애가 있으면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. 입안에 막 물을 뿌리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숨쉬기가 힘들고 괴롭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없는 뭐 이제 지적인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지체장애가 있어서 이게 잘 못 참다고 하면 물이 막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괴롭단 말이에요. 그래서 치과적인 치료의 빈도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. 낮추는 게.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? 예방이 중요해요. 예방이 중요한데, 결국은 장애가 있는 분들의 양치는 보호자가 해줘야 돼요. 보호자가. 그럼 보호자가 양치질법을 잘 알아야겠죠.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. 장애가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전동 칫솔을 쓰는 게 좋아요. 전동 칫솔. 왜냐면은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착착착착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애시당초 이런 전동 칫솔이 나온 목적이
처음부터 장애가 있는 분들을 사용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요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고, 그리고 닦을 때 흔히들 요 교환면이라거든요. 요 윗부분, 여기만 이렇게 닦는 경우가 있어요. 여기만. 이제 아기 때는 여기 많이 생기니까 여기를 닦아도 되는데, 성인 돼서는 여기도 중요하지만 요 사이사이, 요런데 치아 사이사이, 여기가 중요해요. 그러니까 전동 칫솔을 이용해서 요 위에도 이렇게 닦지만 요 사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닦아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. 그리고 그 장애가 있는 분이 나이를 먹으면은 똑같이 일반인처럼 잇몸병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. 잇몸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잇몸 쪽, 여기 아래쪽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, 요 부분 닦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약간 이렇게 약간 눌러서 이렇게 잇몸 쪽을 들어가는,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잇몸 쪽으로 45도로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, 이게 옆에 아니라 약간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을 하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요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 여기도 좀 닦이거든요. 그러니까 요 사이 틈바구니가 있어요. 요 사이 틈바구니, 치아가 잇몸을 뚫고 나왔잖아요. 요 틈바구니 안을 닦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45도로 전동 칫솔을 이용해서 45도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문질러주면 좋아요. 이렇게 해주면, 이렇게 해주시고, 하여튼 중요한 거는 치아 사이사이가 잘 썩으니까 여기 이렇게 닦아주고 여기 위에만 닦지 말고, 그리고 안쪽도 닦고, 특히 혀 밑에 여기도 잘 닦아주고, 그리고 치실을 가급적 꼭 쓰세요. 치실. 왜냐면은 이걸로 이렇게 해도 요 사이가 완전히 잘 안 닦이는 경우가 있어요. 요 사이가 아주 긴밀한 분들은 안 닦여요. 그래서 치실을 꼭 해주세요. 전동 칫솔하고 치실을 꼭 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치과에 갈 빈도가 좀 낮아지겠죠. 왜냐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치과 가면 엄청 힘들어하는 거 되게 많아요. 그래가지고 집에서 예방을 잘 해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.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뭐 가능하면은 뭐 붓소 바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긴 한데, 뭐 그렇게 크게 뭐 도움 되는 거는 같진 않고, 하여튼 보호자의 이런 노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보호자분이 계속 해주시는 게. 하여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하여튼 우리 장애가 있는 분들 힘내시고, 치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게, 소아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재우고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.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걸로도 가능하니까 가능한 치과도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간단한 경우 같은 경우는 가까운 치과에서도 보통은 다 봐주실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녕!